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요즘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찍어야지 하다가 미뤄졌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무엇이냐? 재개발, 재건축, 전매 금지에 대한 소급 이슈 논란 핵심 정리입니다. 일전에서도 소급 이슈에 대한 내용들 영상 찍은 적도 있었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질문들이 많이 쌓여 왔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물어보는 포인트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까지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전매 금지 요건입니다. 지위양도 금지예요. 이게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전매 금지다. 재개발은 예외사항이 있죠? 2018년도 1월 24일 이후로 새롭게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들이 적용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9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여야 되고요. 그리고 재건축이면 조합 설립 인가, 재개발이라고 하면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전매 금지가 안 된다. 정확하게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가 안 됐을 때 매수한 사람들은 현금 청산이 된다. 즉 거래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인 것이죠. 규칙을 보게 되면 지금 19조 2항, 현재 39조 2항 같은 경우는 3개월 지난 다음부터 시행, 2017년도 10월 24일로부터 3개월 뒤인 2018년도 1월 24일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해당 규정 같은 경우는 개정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그래서 2018년도 1월 24일 이후로 새롭게 사업시 인가 신청하는 조합부터 관리처분 인가나면 전매가 안 된다. 그리고 전매를 할 수 있는 예외사항들이 있었죠.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37조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1세대 1주택자인데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에 충족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3년 동안 사업시 인가 신청이 없다라면, 그리고 사업시 인가로부터 3년 동안 착공을 안 했다라면, 그리고 착공으로부터 3년 동안 준공이 안 났다라면, 그리고 333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나 역시도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는 사실조차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전매 금지에 대한 사항 복습입니다. 보다 자세하게는 일전의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특별시에서 6월 9일자로 갔다가 전매 금지를 더 강하게 하겠다 하면서 발표를 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우선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매 금지 기간을 재건축은 안전진단으로부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앞당기겠다, 이런 내용이 첫 번째로 있고요. 그럼 앞당기게 되면 여기도 예외 사유 있지 않을까요? 네, 있습니다.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정비계획 위반 전에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정비계획 구역에 대한 위반이 없는 경우는 전매가 가능하다. 정비구역 지정으로부터 2년 이상 추진위원회 신청이 없는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으로부터 2년 이상 조합 설립 신청이 없는 경우는 전매에 대한 예외사항들을 준다라고 했고요. 근데 이조차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라고 하면 예외를 줘서 전매가 안 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정이 되는가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현재까지 도정법상의 전매금지 요건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종전에 있었던 전매금지 기간은 무조건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가 됐다, 혹은 관리처분 인가가 됐다라고 하면 전매금지인데,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안전진단으로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으로 해서 앞당긴 부분들은 그냥 무조건 전매금지가 아니라 시도지사가 기준을 별도로 고시하게 되면 전매금지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즉 모든 재개발, 재건축이 그 즉시 전매금지가 되는 거는 조합 설립 인가, 관리처분 인가다. 근데 그 앞단계는 시도지사가 기준을 정하면 걸린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들은 이렇게 적용이 되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장님, 이미 안전진단이 통과된 지역들, 이미 정비구역이 지정된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도 소급해서 적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가 가장 궁금할 거예요.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에서 사실 이 내용들 쭉 있게 되고 부칙 보면 경과 규정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소급해서 적용하려고 하면 소급할 수가 있다 까지는 일전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도 논란이 되니까 서울시가 최근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어요. 소급은 없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상세하게 보도록 할까요? 정비사업조합원 지휘양도 제한 시기 조기화 관련하면서 2021년도 6월 24일에 서울특별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보면 가장 첫 번째 뭐라고 했나요? 조합원 지휘양도 금지에 대한 거는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뉴스를 보게 되면 전매금지 소급하지 않습니다 라는 받아쓰기식 기사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소급 적용 안 한대 괜찮나 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가 않죠. 자세히 살펴보면 법률적으로 이건 소급이라고 말할 수 없다에 가까운 논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은 다음 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두 번째 항목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조합원 지휘양도 금지에 대한 거는 모든 정비구역에 일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써 있냐면 법령 개정이 되었다고 했었을 때 모두 다 앞당기는 건 아니고 해당 기준일을 정하면 이라고 써 있어요. 약간 좀 애매하죠. 그냥 소급이 아니다, 기존의 정비구역들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 말을 조금 애매하게 해. 3번을 보게 되면 또 뭐라고 돼 있나요?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거래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현행 규정이 유지됩니다. 금액이 안정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면 현행 규정을 유지하겠다.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그럼 투기 세력들이 유입되면 기존 구역들도 지정할 수 있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사항들은 Q&A를 보면 알게 되는데요. Q&A 4번 보시면 뭐라고 써 있나요? 법 통과되면 안전진단 통과된 재건축, 구역 지정된 재개발 같은 경우도 지정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니까 무조건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시도지사가 기준일 정하면 그 경우에는 된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가격 수준 계속 얘기하죠. 그러면 투기 세력이 유입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기준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즉 소급하겠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Q&A 5번 보면 그럼 나와 있죠. 안전진단 받은 단지까지 제한하면 이거 소급 아니냐? 뭐라고 해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부여받은 조합원 자격을 이후 사후적으로 박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급 입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시장님이 생각하는 소급이랑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소급이랑 개념이 좀 다른가 봐요. 경과 규정을 두지 않고 모두 다 적용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소급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님께서는 기존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 자격 박탈하는 게 아니니까 이건 소급이 아니다. 소급이라고 인정해버리는 순간 이건 위헌이거든요. 물론 소급 자체도 진정소급, 부진정소급 이런 구분이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소급은 위헌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소급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고 기존에 전매금지가 적용돼 있지 않았었던 구역 지정된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 같은 경우도 전매금지를 기준일을 설립한다라고 하면 전매금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가 핵심 내용입니다. 내가 술도 마셨고 운전도 했어. 근데 법적으로 음주운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야.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러면 소급이라고까지 했으니까 난리 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국토부랑 서울시랑 발표한 내용 보다 보면 9월 달에 개정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사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해당 재개발 재건축 비교표에서 거주 요건이 재건축은 있다라고 써 있는데 제가 여기 당구장 표시에서 써놓은 부분도 있죠. 도정법이 개정된 이후로 최초로 조합 설립 인가는 조합은 분양 신청 전까지 2년 실거주하지 않으면 청산이다.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나요? 현재 국회 미통과 상태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래 6.17 부동산 대책 발표했었을 때 목표는 12월 개정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12월에 개정이 안 됐고요. 벌써 6.17 대책이 나온 지 1년이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정치적인 부담들이 강해가지고 민주당 부동산 특위라든지 보면 뭔가 규제를 완화해 주려고 하는 스탠스들을 취하고 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전매 금지를 갖다가 강화한다. 거기다가 소급 입법까지 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9월 달에 과연 개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이랑 똑같이 이때 하겠다라고만 말했다가 영영 안 돼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대선 준비에 들어가다 보니까 취의원분들께서는 관심사가 다른 데 있다 보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내용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놔야 이게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개정했었을 때 적용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개정이 이렇게 됐었을 때 그 반사이익을 받을 부분들은 바로 어딘지도 알아볼 수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 대표적인 반사이익을 받는 곳은 2018년도 1월 24일 전에 사업시행과 신청을 해가지고 관리처분 인가가 나도 전매금지에 안 걸리는 재개발 지역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틈새 시장들 설령 규제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살아남는 지역들까지 알아두시면 완벽하게 재개발, 재건축, 전매금지에 대한 이슈들 마스터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